이 이야기는 깊은 산속 사원을 찾아 떠난 한 젊은 승려의 여정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전합니다. 승려가 마주하는 시련과 도전은 단순한 외적인 장애물이 아닌 자신의 내면 속 탐욕, 자만, 두려움과 같은 내적 고통과의 싸움이며 진정한 깨달음은 결국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아를 초월하고 마음을 비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또한 내면의 지혜와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각자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불교의 가르침에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1장 숨겨진 사원의 소문. 젊은 승려 정수는 작은 산사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게 수도 생활을 했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갈증이 있었다. 어느 날 정수는 사원 보석 아래서 오래된 원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원고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 전설을 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깊은 산속에는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신비로운 사원이 숨겨져 있으며 그 사원을 발견하는 자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 정수는 그 이야기에 내로되었고 그의 마음 속에서 강렬한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불교의 교리와 수행 방법을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깊은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사원에서 수행을 함께하는 동료 승려들은 그에게 산속의 사원을 찾으러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산속에는 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떠날 결심을 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보고 싶어. 이른 새벽, 정수는 사원의 문을 나섰다. 그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었다. 처음에는 길이 잘 보였지만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희미해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산길은 험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미끄러웠다. 그는 지쳐가며 중간중간 멈춰 쉬었지만 그의 마음속 열망은 여전히 뜨거웠다. 걷기를 몇 시간, 정수는 어느새 먹을 것과 물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허기와 갈증을 견디며 오로지 마음속의 사원을 떠올렸다. 하지만 점점 지쳐가면서 과연 이 여정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정수는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하얀 호랑이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심장이 뛰었다. 이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호랑이는 그를 가만히 응시하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정수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쌓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호랑이는 그를 해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마치 그를 안내하려는데 호랑이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수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호랑이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호랑이는 어느덧 숲속 어딘가로 사라지고 정수는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수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그의 마음속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다. 마치 호랑이가 그의 마음을 시험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수는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순한 길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찾고자 하는 사원은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산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 제2장 여정의 시작. 정수는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길이 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길은 점점 가파르고 발밑에는 돌들이 가득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허기와 갈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마음속 깨달음의 사원을 떠올리며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가다 쉬어야 할 때가 오면 정수는 바위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작은 계곡에 도달했다. 계곡은 안개로 가득 차 있어 길을 잃기 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천천히 안개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길을 헤매며 한참을 걸었을 때 안개 속에서 다시 하얀 호랑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호랑이는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정수를 향해 걸어왔다. 호랑이는 정수 곁에 앉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훌륭하도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 안의 자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정수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의 사원을 찾는 여정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남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는 정수에게 자만을 내려놓기 위한 시련을 제시했다.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몸을 낮춰 지나가야 하는 좁은 길이 나타났다. 그는 이 길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아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길 바랐지만 호랑이의 시선 속에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몸을 낮춘 채 조심스럽게 길을 지나기 시작했다. 좁고 어두운 길을 지나며 그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만과 교만은 그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걸림돌이었다. 그는 이 여정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정한 깨달음은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다. 길을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이 차츰 평온함으로 채워졌다. 길을 모두 지나고 난 후 그는 안개 너머로 펼쳐진 밝은 숲을 보았다. 마치 그가 한층 성담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데 숲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정수는 자신이 조금 더 나아갔음을 느끼며 조용히 숲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랑이도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호랑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그의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 줄 것처럼 보였다. 정수는 안개 속에서 깨달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느끼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다. 제3장 첫 번째 시련 자만과 마주하다. 정수는 숲속을 지나며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자아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요하게 흐르는 계곡을 지나며 호랑이를 따라갔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정수를 멈추게 했다. 호랑이는 그의 앞에 서서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첫 번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만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호랑이는 말했다. 정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호랑이의 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호랑이는 정수를 큰 절벽에 데려갔다. 절벽은 매우 가파르고 그 아래에는 넓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다. 길은 아주 좁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절벽이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그 길을 지나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에 깊게 내려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 길은 한 사람의 몸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더군다나 길의 시작 부분에서 정수는 자신이 걷던 길을 되돌아보며 똑바로 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지나야 할 길은 바로 몸을 낮춰야만 하는 좁은 길이었지만 자존심은 그가 쉽게 몸을 낮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길을 가려면 자만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호랑이가 말했다. 정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존심이 그를 억제했다. 그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기에 그 어떤 장애물도 자신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호랑이의 말은 그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시련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임을 일깨워 주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몸을 낮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 순간 그가 내면의 자만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몸도 한층 가벼워졌다. 길을 지나면서 정수는 자만이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 왔는지를 깨달았다. 자아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지금까지 내리던 길이 얼마나 더 가볍고 자연스러웠는지를 느꼈다. 절벽을 지나고 나자 넓고 평화로운 숲이 그를 맞이했다. 그곳은 마치 자만을 내려놓은 뒤 깨닫게 되는 진정한 평화와 여유를 상징하는 곳 같았다. 정수는 그 숲속에서 잠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그가 왜 이 여정을 떠났는지, 무엇을 찾으려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자만을 내려놓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뒤에서 호랑이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첫 번째 시련을 잘 통과했구나. 이제 너는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호랑이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 길은 아직 멀었고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제4장 두 번째 시련 침묵을 배우다. 정수는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한 뒤 마음이 한결 가려워졌지만 그의 여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에 호랑이는 그를 더 깊은 산속의 계곡으로 이끌었다. 계곡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깊은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정수는 어딘가 불안감을 느꼈다. 호랑이는 멈춰서서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계곡은 내 마음속 소리와 마주하는 곳이다. 참된 깨달음을 얻으려면 침묵을 통해 내면의 진실을 들어야 한다. 정수는 호랑이의 말에 곡식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침묵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수가 계곡을 걸어가자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정수를 향해 말을 거는 듯했다.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그저 무모한 승려의 군이다. 목소리는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로 가득했다. 정수는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목소리들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이 여정을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반박하고 싶었고 그들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문득 호랑이의 말이 떠올랐다. 침묵을 배우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상황과 연결된 것임을 깨달았다. 정수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소리들에게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목소리들이 단지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의 투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지만 정수는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목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사라질수록 정수의 마음 속에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계곡을 걸어가는 동안 정수는 침묵의 힘을 느꼈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과 외부의 방해를 초월하는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침묵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수 있었고 그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한 걸음임을 알게 되었다. 계곡의 끝에 다다랐을 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을 배운 자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한 것은 내면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고 여정이 주는 가르침에 더욱 겸손해졌다. 이제 그는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제5장 과거의 환영과 마주하다. 정수는 두 번째 시련을 지나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지만 이번 여정이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질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의 곁을 지키며 말없이 산길을 따라갔다. 그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나무들 사이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깊은 한숨처럼 들렸다. 마침내 호랑이는 멈추어 정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너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 호랑이가 말했다. 깨달음의 길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정수는 호랑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언가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정수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마치 꿈속처럼 보였다. 하늘은 희미하고 땅은 안개에 뒤덮여 있었다. 정수는 그곳에서 갑작스레 과거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 실수, 그리고 자신이 무지했던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수는 과거의 환영 속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형제와 다투던 장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왜 나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는 속으로 자책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자신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순간이 나타났다.
그 모든 기억은 정수에게 고통과 후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잘못과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정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장면들은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다. 그것은 너의 과거지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너를 가로막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눈을 떴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고 그것을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자 과거의 환영들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그 장면들은 그가 마음속에서 놓아주기 시작한 짐이었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과거를 놓아야만 너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정수는 깊이 숨을 내쉬며 다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것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명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아픔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는 법을 알게 된 그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다시 길을 나섰다. 제6장 세 번째 시련 탐욕을 내려놓다. 정수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여정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랑이가 그를 높은 언덕 위로 이끌었다. 언덕에 오르자 그 앞에는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의 입구는 어두웠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정수를 유혹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정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 동굴은 너의 탐욕과 마주할 장소이다. 안에 있는 것을 탐내지 않고도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정수는 호랑이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동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동굴은 깊고 어두웠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벽과 바닥이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 은, 사파이어와 같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동굴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이며 정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보석 중 하나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촉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보석들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사원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이 보석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내며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호랑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 이 보석들은 내 마음속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탐욕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동굴 깊은 곳으로 걸어가며 보석들이 더욱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벽에 새겨진 한 문구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소유는 자유의 시작이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곧 내 영혼을 가두는 족쇄이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정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탐욕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동굴을 떠나며 보석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호랑이가 그를 맞이했다. 너는 이제 탐욕의 무게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너를 묶고 있던 가장 큰 족쇄 중 하나였다. 호랑이가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정수는 언덕 위에서 고요히 명상하며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곱씹었다. 그는 탐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졌는지를 느꼈다. 이제 그는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확신하며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제7장 황영의 숲. 탐욕의 시련을 극복한 뒤 정수는 한결 가려운 마음으로 여정을 이어갔다. 이번에 호랑이는 그를 빽빽한 숲으로 이끌었다. 숲은 무성한 나무들과 짙은 안개로 가득했으며 들어가는 순간부터 방향 감각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호랑이의 뒤를 따라 천천히 숲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숲속은 처음에는 고요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발소리가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정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안개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의 모습이었다. 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수야, 여기서 그만 멈추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 네가 찾는 깨달음은 여기 있지 않아.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흔들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은 너무도 친근했고 그와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너는 진짜 내 친구가 아니야. 이곳은 환영의 숲이고 너는 내 마음의 흔들림을 시험하려는 존재일 뿐이야. 그 순간 친구의 형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정수가 숲속을 더 깊이 걸어가자 이번에는 그의 가족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정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너의 자리가 여기 있다. 이상 고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자. 정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하지만 정수는 곧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 여정은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의 대답과 함께 가족들의 모습은 희미해지며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숲속에서 마지막으로 정수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의 환영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찾고 있는 깨달음은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 돌아가라. 이 모든 고라는 의미가 없다. 정수는 자신의 환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 믿음을 잃는 것이다. 너는 내 두려움의 모습일 뿐이다. 나는 너를 초월할 것이다. 그 순간 숲을 감싸던 안개가 점차 걷히기 시작했다. 환영의 숲은 점점 밝아지며 평화로운 숲으로 변했다. 정수는 깨달았다. 이 숲은 그의 마음속 환영을 보여주는 시험장이었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호랑이는 숲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이제 환영의 본질을 이해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과 욕망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 너머에 있다. 호랑이의 말을 듣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큰 평화를 느끼며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제8장 수호 영혼들과의 만나. 환영의 숲을 벗어난 정수는 한층 깊어진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며 여정을 이어갔다. 호랑이는 그를 너른 평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높고 우뚝 솟은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고목은 나이가 수백 년은 되어 보였고 나뭇가지마다 새들이 앉아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가자 나뭇잎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냈다. 호랑이는 나무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수호 영혼들의 깃드는 자리다. 그들은 내가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호랑이가 말했다. 정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나무 앞에 서자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고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가 감돌았다. 그때 첫 번째 수호 영혼이 나타났다. 그것은 나무의 형상의 한 영혼이었다. 나무 영혼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연의 근원이다. 내가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면 나와 연결된 모든 생명의 조화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물, 공기, 땅의 순환이 그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나타난 영혼은 바람의 형상이었다. 바람 영혼은 부드럽게 그를 감싸며 속삭였다. 나는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다. 내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바람이 방향을 가지던 목표를 가져야 한다. 너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정수는 바람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단지 사원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진실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영혼은 볼의 형상의 한 단단한 존재였다. 볼 영혼은 굵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의 의지다. 너는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정수는 그 질문에 잠시 고민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왔는지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볼 영혼에게 말했다. 나의 의지는 단단하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새 수호 영혼들은 정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영혼은 말했다. 너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다. 바람 영혼은 속삭였다. 너는 마음의 자유와 목표를 깨달았다. 불 영혼은 굳건히 말했다. 너의 의지는 깨달음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며 정수는 자신이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느꼈다. 수호 영혼들은 점차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평야가 그의 앞에 펼쳐졌다. 호랑이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너는 이제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 남은 길은 내 스스로 열어야 한다.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9장 마지막 시련 자아를 내려놓다. 정수는 수호 영혼들과의 만남 이후 마음에 깊은 확신을 안고 산길을 계속 걸어갔다. 호랑이는 이제 그를 뒤따르지 않고 그의 옆에서 묵묵히 걸었다. 정수는 자신이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길은 점점 좁아졌고 마침내 그는 웅장한 대문 앞에 도달했다. 그 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서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호랑이가 정수에게 말했다. 이 문은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문을 열기 위해 너는 마지막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수는 호랑이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물었다. 호랑이는 조용히 답했다. 너는 지금까지 이 여정을 너의 거드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자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만 얻을 수 있다. 너의 이름, 너의 업적, 너의 목표 모두를 내려놓아야 한다. 정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극복해왔는지 떠올렸다. 그는 처음에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자아가 깨달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물 앞에 선 정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 모든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잊어가는 느낌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승려라는 사실조차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단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했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정수는 눈부신 빛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저 현재에 머무르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호랑이는 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너는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았다. 이제는 스스로의 길을 가라. 정수는 문 안에서 깊은 평화를 경험한 뒤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호랑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다. 그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알았다. 이로써 그는 마지막 시련을 넘어 참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 제10장
깨달음과 귀환. 정수는 마지막 시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았다. 산과 숲, 계곡과 동굴, 그리고 한영의 숲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호랑이는 조용히 정수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험을 던지는 듯한 날카로움이 없었고 대신 깊은 안도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이제 깨달음의 문턱을 넘어섰다. 호랑이가 말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 지혜를 세상과 나눌 때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호랑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호랑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치 임무를 다한 듯 천천히 산속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정수는 호랑이가 남긴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수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더 이상 험난하거나 두렵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졌다. 나무의 흔들리는 소리, 바람의 부드러운 터치,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정수는 자신이 출발했던 작은 성운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동료 승려들이 그를 보고 놀란 눈으로 다가왔다. 정수야, 오랜만이다. 너는 산속에서 무사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동료 승려들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정수는 단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저 길을 찾는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수는 그들에게 여정에서 배운 가르침을 천천히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만을 내려놓고 침묵을 배우며 탐욕을 버리고 두려움을 초월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깨달음이 외부의 어떤 장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동료 승려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후로 정수는 사원의 젊은 승려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단순히 교리와 의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각자가 스스로의 여정을 통해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끌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원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정수는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길을 걸어온 사람일 뿐이었고 그 길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았다. 그는 다시 평범한 승려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 자리 잡지 않았다. 그는 깨달음을 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수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다른 이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깨달음의 씨앗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졌고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이 걸어갈 길을 응원했다.